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은 가격도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요. 경제 성장률 하락, 10년 만에 최저치를 오늘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내일 되면은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는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도 얘기가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환율도 하루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의 채권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집약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 선물 가격 한번 보실게요. 저번부터 차트를 이렇게 보시는데 쭉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상승폭이 제법 탄력이 좋게 나왔죠. 지금 현재는 1326.05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 다음에 은선물 가격 한번 보실게요. 14.762 트로이 온스당 이 가격이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금이 상승을 하면 은은 따라서 후행하는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금이 상승을 하고 궤도에 오르면 은은 금 상승분을 더 뛰어넘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금 도매 시세를 보는 한국건그레스 3M 한국건그레스 3M 검색하셔가지고 모바일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제 실시간 상품 차트, 그 다음에 환율 이렇게 나오죠. 환율은 여기 환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네요. 금 기준 가격이 50197. 아까 장중에는 55,500원이 넘었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매 시세로 거래되는 게 제가 방송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마 가장 또 지금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내가 살 때 가격이거든요. 235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기준 가격이 되는 거고요. 물론 많은 중량을 사거나 10돈 100g 1kg을 사시게 되면은 요 단가보다는 더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팔 때는 188,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건그레스 골드바 좋은 골드바를 가지고 오면은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은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골드바 가격 10돈이 2,199,900원 220만원에서 1,000원 모자라네요.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상품이 37.5g 10돈 100g 그 다음에 100g은 나누기 3.75 하면은 26.666 이렇게 나와요. 계속 가겠죠. 근데 편의상 26.66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kg 골드바 1000g 골드바는 58161000 드디어 5,800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내일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가격이 어제 가격이 71만 7천원이었어요. 은 가격은 참 변동이 없죠. 아까 국제 은 시세, 은 가격의 차트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금에 비해서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선호하는 거는 1000g, 1kg 실버바가 맞고요. 그 다음에 1kg 실버바에 비해서 이제 법정 은화라 그러죠. 캐나다 메이플, 미국 이글, 그 다음에 호주의 드래곤 주화, 호주의 캥거루 이 정도가 이제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되고 유명하죠. 근데 요것도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상대적으로는 1kg 가격에 비해서는 메이플 가격이 비싸요. 그거는 계산해 보시면 돼요. 72만 2천원 나누기 1000g 하면 g당 단가가 722원 이렇게 나오죠. 제조 비용하고 마진하고 뭐 모든 게 다 포함된 가격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25개 이렇게 돼 있는데 25 곱하기 하나당 1온수거든요. 31.1g 하면 총 g수가 나와요. g수 나누기 58만 5천원 하면은 1g당 단가가 나오죠. 그러면 722원에 비해서 이 가격이 아마 높을 거예요. 6, 7% 정도 높을 거고 또 메이플에 비해서 이글의 가격이 또 조금 더 높아요. 이글은 지금 20개의 한 세트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액면 각국에서 지정하는 액면가
화폐 단위 있죠. 캐나다 5달러, 미국 1달러, 호주 1달러 이렇게 액면가를 주화에다가 기입해 놓은 거. 요거를 법정 은화라 그래요. 그 나라 국가에서 보존이 되는 거죠. 근데 액면가 5달러라 그러면 은행에 캐나다 은행에 가면 5달러로 바꿔줘요. 근데 5달러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환율 800원, 850원 하면은 4, 5천 원 밖에 안 되니까 23,000원, 24,000원, 22,000원 하는 거를 그렇게 싼 가격에 내놓을 이유는 없죠. 쉽게 얘기하면은 88 올림픽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념주화, 86 아시안게임 기념주화, 그 금화에 보면은 1온스짜리에 2만원, 3만원 액면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거를 1온스짜리면 31.1g 나누기 3.75 하면은 8.2933돈 나오거든요. 8.3돈 정도 되는 거를 지금 시중에 내다 팔면은 살 때는 1온스짜리가 한번 볼게요. 1온스가 185만 8천 원이잖아요. 부가가치세 포함된 사자 가격이. 팔자 가격이 못해도 뭐 160이나 이렇게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뭐 3만 원, 5만 원 주고 바꿀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에 맞게 시중에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 가격은 이 정도로 해서 보시고요. 상대적으로 은 가격은 아직까지 안 올랐고 한 번 정도만 지금 움직이는 거였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금 가격이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한다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주요 지금 그게 되는 환율이죠. 환율 요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저번에 설명할 때 제가 여기 양봉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포지션을 걸고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저는 예상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제 그림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판단을 했고 그게 그 다음날 돼서 틀렸죠. 틀려서 하락을 했어요. 이마만한 음봉이 크게 나와버렸어요. 이 뭐 태극기 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장난이 아닙니다. 봉 사이즈가 요 정도면 충격이 크거든요. 포지션 들어가 있으면은. 근데 뭐 한 번에 물러설 수 없으니까 또 다음날 포지션을 한번 봤죠. 이렇게 보고 여기 상태에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또 상승한다고 봤거든요. 상승을 하고 할지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음봉을 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고점에서 물린 부분이 여기까지는 하락을 한 거에 손실을 받겠죠. 이쯤 돼서는 하락 사인을 주고 내려가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쌍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고 어쨌든 모든 상황이 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밑으로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조금은 양보를 해야 되죠. 전액 청산은 다 못하고 여기서 반 정도는 하락 포지션으로 해치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오늘 밑에 부분은 청산을 하고 지금 종가까지 두고 포지션은 상승 포지션, 하락하는 포지션은 정리를 한 거죠. 이게 뭐 어려워서 그렇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내일 같은 경우도 경상수지 적자 발표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게 시장에서 미리 반영된 재료인지 아니면 내일 정말 그 재료가 나와서 다시 또 그 어떤 경제 위기의 단초라든지 환율 상승에 그런 역할을 할지는 내일 시장 가면서 지켜봐야 돼요. 그런 상황이고요. 계좌, 코피 터진 계좌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4,300까지 갔는데 3,580만원, 3,600 잡으면 한 600, 700만원 날라갔죠. 날라갔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그대로예요. 보시면 2,800만원까지 갔던 게 2,080만원이 됐네요. 한 700만원 정도 손실 봤네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상승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배팅을 잘못하면 며칠 만에 하락을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한 15원 정도 뭐 12, 3원 정도의 하락폭이었다 그러면은 실제로 아마 제 포지션에서는 한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밑으로 약간의 해지를 걸어서 그나마 조금 방어를 하고 내일 한번 지켜볼 거예요. 또 이어지는 결과 또 재밌는 소식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오늘 발표를 했죠.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 0.4%로 하향, 국민소득 마이너스 0.3%,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4%, 10년 만에 최저. 10년 만에 최저입니다. 10년 만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면 2000 몇 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8년도? 9년도? 하여튼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냥 안 좋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4%, 마이너스 0.4%, 1.3%를 3번 연속으로 성장을 해야 2.5% 달성을 한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아마 하향 조정될 거예요. 냉정하게 이제 시장은 지켜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내일 발표될 게 내일 큰 이벤트가 2개가 있죠. 경상수지 적자까지 걱정해야 될 판이라니 84개월 만에 경상수지 적자 7년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10년 만에 최저, 8년 만에 최저.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일 발표가 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또 시장이 아마 요동칠 것 같습니다. 외환보유고도 내일 발표를 할 거고요. 여기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외환보유액 4,040억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외환보유액 자체는 지금 그렇게 뭐 위급하거나 작거나 뭐 그렇게 크게 감소되는 건 아니에요. 내일 이제 조금 보면 알겠죠. 근데 여기서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더 검토를 해야 되고 마냥 안심만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외환보유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1,000달러 이렇게 됐잖아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4,000억 달러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은 큰 변동은 없어요. 4,000억 달러. 요 총 비중 중에서 외환보유액을 구성하는 요소가 금이 들어가 있어요. 금이 들어가 있고 특별 인출권, SDR이라 그러죠. 위기가 생겼을 때 IMF에서 바로 자금을 땡겨올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IMF 포지션 여기 있고 IMF 포지션은 IMF의 뭐 분담금 같은 성격일 거예요. 그 다음에 외환, 각국의 채권이라든지 외환, 이 외환 포지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나중에 조금 3,900억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외환 보유고는 단순히 달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달러도 있고 위안도 있고 엔도 있고 파운드도 있고 유로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서 최근 들어서 어떤 뭐 그거에 의하면은 위안화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위안화가 조금 위태위태하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외환 보유고가 안정적인지 그거는 따져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한번 금을 보실게요. 금은 47.9억 달러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환율 1190원 정도를 곱해보면은 5조 7천억 정도 돼요. 우리나라 내년 1년 예산이 500조 정도 된다 그러죠. 근데 5조 7천억, 5조 정도가 금으로 있는 거예요. 전체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 비중이 1.3%로 지금 발표되어 있어요. 비중을 따져보면 나누기 해보면 나오겠죠. 근데 이 수치들을 보면 알겠지만 가격 변동이 없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샀을 때 장부 가액을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금 가격은 국제금 시세랑 환율에 의해서 매일매일 평가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장부상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두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고. 저는 또 한 가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바람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여기 2011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 이게 뭐냐면은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47.9억 달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 정도까지 사고 그 다음부터는 요걸 하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고점일 때 금을 사서 뭐 금이 이자도 안 붙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쭉 그대로 해가지고 뭐 외환 보유액 비중에서 금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더 이상 안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금을 가격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 그냥 과감하게 금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외환 위기가 오든지 아니면 금 가격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후대에 좋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거든요. 과감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외환 보유고의 금 비중을 상당 부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 보유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잖아요.
자, 요거는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나라 지표라고 있어요. 국정 모니터링 지표 해가지고 외환 보유액 해가지고 검색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나와요. 자료들이 나오고 쭉 참고를 하시면 되고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외환 보유액이 쭉 얼마만큼 늘어났다. 아까 그 자료를 통해서 봐도 돼요. 출처 한국은행 ECOS 경제 통계 시스템 여기 보시면 되죠. 여기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재미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제 간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2019년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세계 9위 정도의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이 정도 포지션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질문들이 쭉 있어요. 의견 및 질문 여기서 있잖아요. 아까 위안화의 이야기 했잖아요. 누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2015년도 6월 30일 지금 몇 년 전이죠 벌써 근데 이 정도 엄청난 그한데 조회수가 366밖에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질문을 했어요. 게스트 뭐 그냥 쓰겠죠. 뭐 이름을 밝히기 싫은 사람이 하겠죠. 외환 보유액의 표시 통화별 구성비를 알 수 있을까요? 특히 위안하여 최근 AIIB에 관해 조사할 기회가 있어서 DBS 뱅크에서 어쩌고저쩌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웠던 부분은 위안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한국의 외환 보유 구성 중 위안화 비율이 달러 보유의 절반에 달한다는 그래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보고서를 봤나 봐요. 예. 이게 실제로 맞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이분이 질문한 게. 확인할 수 있었던 비슷한 한국은행 자료에는 IMF 기준의 세계 각국 외환 보유고 구성비가 나와 있었고 이것마저 2013년 것이 최근이었습니다. DBS 보고서에는 2013년도부터 급격하게 한국은행의 위안화 축적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 표시 통화별 구성 비율 최신 자료를 알 수 있을까요? 외환 보유액이 여러 가지 나라들의 비중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도 있고 위안도 있고 엔화도 있을 거고 파운드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강한 나라의 통화들 있잖아요. 기축통화라고 얘기하는. 그 중에서 이 사람의 질문은 위안화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국가기관의 답변이 나오죠.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을 합니다. 위안화 보유 중 외환 보유액 중 위안화 비중 관련 외환 보유액에 관심을 갖고 질문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기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외환 보유액의 통화별 구성에 관한 것으로 통화별 구성은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보유액 구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기 세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외환 보유액의 통화별 구성에 관한 것으로 통화별 구성은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멘트가 핵심이에요. 뭐 구성은 돼 있다는 얘기죠. 위안화가 있기는 있는데 외부에 공개는 하고 있지 않다. 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죠. 안에 내부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어쨌든 오늘 뭐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해가지고 또 짚어봤습니다. 큰 뭐 그건 없는데 이제 경제 위기의 초입이라는 사람도 있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모든 수치들이나 지표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고 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채권 시장의 금리가 급락을 하고 채권 시장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금 가격이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한국건설에서 창원점, 진해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점 찾으실 때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셔서 한국건설에서 치시면은 가까운 지점이 또 나와요. 저한테 해가지고 계속 어느 지점에 알려달라, 어느 지점에 알려달라 하면은 야,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분께 또 이렇게 해가 탁 알려드리면 또 제가 또 커피를 또 한 잔이 또 그분이 또 빚을 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부분은 검색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고 요거 또 하나 이제 실버바 담는 케이스 있잖아요. 요거 있어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박스를 이제 한 10박스 정도 주문을 했고 요거는 한 개 25개, 26개 정도 실버바가 담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별도로 비용을 주시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디 창원점에는 이거 주던데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내일은 또 저 머나먼 곳으로 그 서울 경기 지역으로 두 박스가 또 날아갑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금하고 은 가격이 지금 뭐 변동이 생기가 있고 최근 들어서 달러화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권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금하고 은은 달러화 자산, 가장 강한 달러화 자산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금 가격을 매길 때 환율을 반영해서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가 만약에 약세가 되면은 금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달러가 강세돼서 금이 약세되면 달러가 강세면은 환율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초창기에 시작을 해서 뭐 100g 같은 경우 500만 원이라든지 500만 원 초반대 보신 분들은 지금 582만 8천 원이거든요. 오늘 거기까지 가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어떡하지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솔직한 느낌은 자동차에 시동을 탁 걸고 그 다음에 뭐 엑셀레이터로 이렇게 가열 몇 번 하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금, 은의 가치를 저와 같이 공유하시고 위기 시에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을 지키고 더 부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